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의해 수업 담당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정희훈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살펴봤었습니다.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차에서는 여러분들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상용화를 위한 각국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하면 잘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주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별로 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결국은 이번 주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위한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을 마음 놓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도 또 각국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인프라 등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 개 차시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차시와 두 번째 차시에는 이제 각 국에서 어떻게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그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차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또 계속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국가별 상용화 지원 오늘 첫 번째 차시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나는 MCT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MCT, 네, MCT. 시티니까 무슨 도시 같긴 합니다. 네, MCT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전 주차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습을 훌륭하게 만약에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KCT, MCT도 있고 KCT도 있군요. 예. KCT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1번의 MCT도 뭔지 대충은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KCT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특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혹은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맨날 강의 전에 드리는 질문들이 다른 주차에서 드리는 질문들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설령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안다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오늘 이런 각국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이번 수업들을 통해서 그런 또 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국의 정책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미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 네. 미국은 각 주별로 이제 법을 따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입법이 하고 있냐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뭐냐면 legislation, 이제 관련법을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관련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요. 2020년 2월 기준으로는 이제 네바다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미시건, 뉴욕, 플로리다 등등 총 한 4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각 주별로 이제 법을 만들고 있다 보니 이 자율주행차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조사의 이런 다양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 어떤 상세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조금 이제 히스토리컬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허가하는 법률을 이제 최초로 통과한 것은 이제 네바다입니다. 예, 네바다. 2011년 6월에 최초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일반 공공도로, 예, 일반 공공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또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가를 한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죠? 예, 모든 도로에서 허용을 했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2012년 4월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자율주행 테스트 법안을 통과를 합니다. 예, 그래서 2012년 9월에 통과가 되었고, 이제 네 번째로 미시건주에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통과한 이후에 2015년 7월에 아까 강의 전 제가 들었던 질문이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이제 MCT, MCT를 이제 조성을 합니다. 이제 뭔가 1차 답이 나왔군요. 이제 MCT라는 것이 뭐다?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베드다. 예. 근데 이제 그 테스트베드인 MCT가 뭔지는 또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그 2020년 2월까지 어쨌든 현재까지 41개 주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80% 이상의 주에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허가하는 법률이 최초로 통과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안정성 제고라든지 그리고 교통혼잡의 완화 등을 이제 위해서 이런 자율주행차 도입을 촉진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배포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목적은 너무 규제도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자칫 또 산업 발전이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어서,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유연한 이런 규제 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차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17년 9월에 발표했던 세이프티 2.0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제가 표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주차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시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US DOT, 미국 교통부죠. 예. 미국 교통부에 의해서 이제 발행이 된 2018년에 발행이 된 뭔가요? Automated Vehicle 3.0입니다. 예. 3.0. 제목은 뭔가요? 예.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이군요. 그러니까 미래의 교통수단을 위한 어떤 준비 차원에서 이제 3.0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고요. 2020년 1월 아마 가장 최신의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Automated Vehicle 4.0입니다.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y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어떤 미국이 뭔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매년 이제 1.0, 2.0, 3.0, 4.0 이후에 부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에서는 어쨌든 미래의 어떤 퓨처 트랜스포테이션으로서의 어떤 자율주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기술적으로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글로벌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지배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3.0이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이제 6대 원칙과 이제 5대 이행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예. 6대 원칙이라는 건 뭘까요? 6대 원칙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 예.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술 중립적인 접근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이런 자율주행 산업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폐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런 규제들이 현재 자율주행의 상황에 맞게 현대화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 적극적인 또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노리는 그런 자유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자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6대 원칙을 좀 선포를 했고요. 그 6대 원칙을 실행을 하기 위해 이제 5대 전략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Future of Transportation, 뭔가 자율주행이 조금 더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조금 더 일반 국민들에게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 장관 역할과 책임관계, 뭐 역할과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쟁점에서 뭐 주체가 누구고 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존 교통수단과의 그 통합 사례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역시 또 눈에 띕니다. 예, 특히 이제 이해 당사자 장관 책임 역할과 책임 관계 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략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뭔가 이 기술에 필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타겟팅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뭐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또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 또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Future of Transportation으로서 자율주행이 자리매김하도록 이런 뭐 다양한 뭐 국민 참여, 뭐 합의, 그리고 어떤 뭐 역할과 책임 관계, 뭐 규정 이런 것들, 규제의 혁파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나온 Automated Vehicle 3.0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0, 4.0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 예, 그래서 4.0은 뭐였냐면 American Leadership은 이제 인슈어링 한다, 보장한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제시를 했던 것은 이제 AV 4.0. 예, 그래서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보호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생태계를 계속해서 촉진을 함으로써 이런 기술적인 리더십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뭐 뒤에 주차 수업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차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계속해서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의 어떤 리더십은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정책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미국이 세운 미국의 그 ITS 이제 JPO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ITS 전략 계획을 또 수립이 됩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립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ITS JPM은 뭐냐면 미국 US DOT, 미국 교통부라고 했죠. US DOT를 대표해서 이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 특히 연구를 수행을 하는 또 중요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 정부 기관에서 이런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또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크게 제시한 것이 이제 여기 보시죠. 예, 안전한 차량과 도로를 구축을 하겠다. 안전한 차량과 도로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빌리티의 어떤 이동성을 강화하겠다. 모빌리티 이동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환경의 어떤 제약을 완화하겠다라는 것들. 사실 이 키워드만 봐서는 이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사실 궁금한데 환경적인 제약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겠다. 예. 혁신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에 대한 이제 연계성을 지원하겠다라는 5가지 이제 전략적인 테마를 제시를 합니다. 예. 이런 5가지 테마를 제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커넥티드 비이클,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동화, 자율주행의 어떤 고도화를 위한 이런 발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통부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18년도와 2020년도에 걸쳐서 이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촉진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AB 3.0, 4.0을 제시하는 것과 더해서 또 대표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ITS 전략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5가지 전략 말씀을 드렸었죠.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안전한 차량과 도로에 있어서는 안전한 차량과 도로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하겠다.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고 방지나 특히 이런 성과 등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가령 경고 메시지 발송입니다. 경고 메시지 발송.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사전과 그리고 사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경고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운전자도 보호를 하고 또 보행자 등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 응답 등도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 등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차량과 도로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동성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동성 강화. 그래서 뭐 교통 정보라든지 또 운송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화물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개인의 이제 이동성을 제고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같은 시간에 더 빠르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교통정보와 구간의 관리에 대한 문제들, 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과 개인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문제들이 역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제약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제약은 아무래도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도로상의 이런 차량의 속도, 그리고 혼잡도 등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주행을 통한 모빌리티 생태계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기반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들이 이런 환경적 제약 완화 측면에서 고민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혁신, 뭐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미래 어떤 자율주행 교통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교통 연계성 지원입니다. 교통 연계성 지원. 그래서 교통 표준이라든지 또 시스템 아키텍처를 또 개발을 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쨌든 커넥티드 카라고 했는데 차량과 각종 인프라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장비와 연결성을 또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다양한 정책적인 로드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야 될 게 이제 미국의 그 스마트 콜럼버스 사업입니다. 스마트 콜럼버스 사업. 스마트 콜럼버스 사업에 대한 그 시범 프로젝트가 뭐냐면 2017년부터 이제 약 한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겁니다.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이런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데이터를 뭔가 통합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면서 뭐 지난 시간 주차에도 배웠지만 뭐 시간당 뭐 테러바이트급의 이런 데이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뭔가 통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 그리고 뭔가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이제 콜럼버스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DOT나 국내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맞게끔 좀 편집한 데이터를 하나 발췌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콜럼버스의 주요한 사업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커넥티드 된, 연결된 교통 네트워크다. 그래서 뭔가 와이파이 기반의 신호등 체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뭐 이전 수업에서도 복습을 했었죠. 신호등을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은 또 오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뭔가 통신으로 신호등이 어떤 상태인지, 빨간불인지 뭐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주고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와이파이 기반으로 어떤 스마트 신호등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콜럼버스 프로젝트 하에 3,000대의 커넥티드 카가 이제 도로 위를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네트워크 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얼마나 뭔가 이 교통 신호 체계와 어떤 교통 상황 체계와 이 커넥티드 카와 얼마나 긴밀하게 정보를 잘 주고받고 뭔가 각종 상황에 대해서 이 커넥티드 카들이 얼마나 상황에 잘 적응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인프라거든요. 전기차도 중요하죠. 뭐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주 동력원, 뭐 수소차, 전기차 등등 친환경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내 전기차와 등등 저탄소 차량을 공급을 하고, 당연히 전기차가 있으면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약 한 3,00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하고 관련된 이제 충전 인프라를 보급을 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주고받을 대량의 데이터, 업로드되고 다운로드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콜럼버스시의 이런 교통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민간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그리고 공공평가 부분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이 스마트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도 놓치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도 놓치지 않아서 고객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펼치는데, 그 바로 가운데 뭐가 있냐? 마스. 마스 처음 보시는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이미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었거든요. 가령 전주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가령 여러분들 뭐 터미널까지는 버스 터미널까지 뭐 공유 킥보드를 타겠다. 그러면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또 전주도 렌터카 보급소까지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여러분들 전주 관광지를 이동을 하죠. 전주까지 가는 거는 목적지는 전주라는 점에서는 단순한데요. 가기 위해서 공유 킥보드 타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속버스 타죠. 시내버스 타죠. 렌터카까지. 근데 이 교통수단 하나하나 각각 따로 예약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예약하고 결제를 하면, 여러분 하나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교통수단들을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스 형태의 어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통합된 제공 시스템도 이 스마트 콜럼버스의 사업 내용의 하나에서 이 시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실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자율주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바로 MCT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자율주행 차량들의 어떤 성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래서 미시건 대학 내에 약 한 116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116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2015년에 구축이 되었고, 바로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 전경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냐 보시면 5개의 차로와 뭐 교차로, 그래서 뭐 차선 변경 제대로 하니 아니면 교차로에 제대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니 이런 내용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뭐 로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보행자 도로와 함께 보행로도 마찬가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버스나 이런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있고요. 가상 건물까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상 건물 등이라는 건 가령 이제 뭐 카메라 센서를 통해나 라이더를 통해서 그런 가상 건물들이 제대로 또 인지가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가장 최대한 유사하게 테스트베드가 어쨌든 실제 도로와 유사하게 꾸며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건물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도 있어야죠. 예. 보행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테스트 베드인 만큼 실제 보행자를 활용을 하기는 건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로봇 보행자까지 또 구비를 한,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뭔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상에 갖추고 있을 법한 모든 구조물과 사람 보행자, 사람 사물 등을 다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MCT에서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도로, 일반 도로에서, 시내 도로에서 지금 요새 주행 속도가 뭐 50km 정도죠. 예, 실제로 뭐 MCT 같은 경우는 시속 40마일, 1마일이 1.6km니까 한 64km 정도거든요. 시속 64km로 달리는 이런 무인차가 있습니다. 그 무인차가 그 차량에 장착된 센서라든지 이런 레이더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감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또 아까 교차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차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인지해서 그 교차로에 진입할지 말지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설령 뭔가 신호등이 파란불이다라고 해서 진입을 해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인공보행자가 가령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아무리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도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 인공보행자를 제대로 감지하고 긴급하게 잘 정지를 하느냐라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포웨이 스톱이죠. 예. 포웨이 스톱인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도 진입 직전에 무조건 일단 정차를 하고 보느냐. 그리고 일단 신호등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차량 간의 어떤 통과를 할 거냐. 그 교통 규칙을 기반으로 무인차들이 제대로 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 아닌가요? 예. 지난 주차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요?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나온 표현이죠. 네, 제가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신호가 없는 원형 교차로, 이게 뭡니까? 바로 로터리죠. 예. 로터리도 구비를 하고 있어서 로터리상에서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 로터리상에서는 여러분 뭐 선호 관계가 분명합니다. 로터리를 통해서 이미 들어오고 있는 차량이 먼저 들어오게 양보를 해줘야 되죠. 그런 부분들 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특히 이제 차량의 위치 정보를 또 수신하는 GPS라든지 통신이 이제 방해될 수 있는 지하타도도 있습니다. 또 가로수 구간에서 안전주행을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테스트베드를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상용화 지원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각 주에서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의 테스트 허가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는 매년 그 자율주행을 위한 생태계 책정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매번 배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로 이런 스마트 콜럼버스 프로젝트와 같은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자율주행 테스트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죠. MCT라고 해서 미시간 대학 내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MCT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그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이제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 각국이죠. 뭐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떠한 또 자율주행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도 자율주행 산업 또 선점
시장 선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미국 이외의 유럽이나 아시아권 각국들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또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